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재인 7일 만에 끝내기 중에서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스킬들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여러분께서 문제풀이 할 때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스킬입니다. 문제풀이 스킬. 자, 첫 번째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정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정의 문제라든가. 또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시험에서? 그렇죠. 수치 문제. 이게 몇 센치냐, 며칠이냐 이런 수치 문제들 많이 나와요. 맞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문제는요. 특히 정의나 이 수치에 관한 문제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아세요? 이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할 게 암기하는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정의나 수치 문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이 암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암기할 때 키워드 있잖아요. 핵심이 되는 단어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요거 위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됐죠? 다음 두 번째요. 문제를 풀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참 의외로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중에요. 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를 읽다 보면요. 답이 거기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문을 읽을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됐죠? 요거 하나 또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 세 번째요. 문제 중에 반드시 꼭 뭐뭐만 이런 문구들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은 틀린 경우가 많을까요? 맞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 나올 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반드시 꼭 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요. 틀린 건데 이게 대부분 답으로 많이 골라지더라. 요거 명심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문제 중에서요. 동그라미를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그럼 답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동그라미가 돼요. 이해 못하고 계셔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 중에 X를 물어봐요. 그럼 답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X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만 얘기를 하거든요. 대칭성 문제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듭니다. 문제 중에서 장점을 물어봤어요. 자, 장점이라는 거는 뭐가 됐든 간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고를 때는 그 네 개의 지문 중에서 뭐만 고르면 돼요? 가장 좋은 말만 고르면 그게 답이에요. 문제 중에서 단점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쁜 거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 중에서 막 검은색, 막혔다, 막 고장났다, 막 이런 표현들이 막 있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말해서 뭐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문제 풀다 보시면요. 최저 5문제에서요. 많게는 15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요 문제 스킬 요 4가지 있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문제 푸실 때 좀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필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하나씩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도로가 아닌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도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한정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일반적으로 한정된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 2번이죠, 2번. 죄송합니다. 2번이죠. 군부대 내도로. 군부대 내도로는 군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다른 거 보지 말고 한 3가지 정도 제가 외우고 그거를 그냥 나오면 답으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가 군부대 내도로고요. 또 하나가 뭐였죠? 아파트 단지 내도로.
그렇죠? 또 하나가 뭐죠? 학교 내 도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니까 이런 게 등장을 하면 바로 이게 도로가 아니다라고 체크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 답은 뭐가 되죠? 그렇죠. 군부대 내 도로가 될 거예요. 됐죠?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이 의미하는 건 물어봤어요. 이게 문제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이잖아요. 자, 돌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래요? 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어졌대요. 이어졌다는 건 뭐예요? 연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됐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이 뭐예요? 연결된, 돌로 이루어진 연결된 선 해서 뭐야? 답이 연석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될 거예요. 문제 중에 답이 있는 케이스. 됐죠? 자, 2번 됐고요. 자, 3번 넘어갈게요. 3번. 보행 신호등 중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 신호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뭐 녹색, 적색, 녹색 등화 전멸, 황색 등화 전멸이에요. 자, 보행 신호등이에요. 자, 보행 신호등에 뭐가 있을 거예요? 녹색 등화 있죠. 맞죠? 사람 건너가라는 거 맞죠? 사람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거 적색. 그렇죠? 그 다음에요. 녹색, 깜빡깜빡거리는 거. 그렇죠? 녹색, 등화, 전멸. 이 세 개밖에 없겠네요. 맞죠? 보행 신호등이니까. 그렇죠? 근데 횡단을 시작하지 안 되고. 맞죠? 중앙선에 가기 전까지 깜빡거린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 중앙선을 넘었다 그러면 빨리 넘어가 신속하게 횡단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거죠? 녹색 등화의 전멸. 상식적인 얘기예요. 3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봤어요. 맞죠? 자, 안전표지 종류. 여러분 나랑 알고 있죠? 저랑 뭐 알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 주지스님. 맞죠? 주지스님이 번호 보는 거를 어떻게 했다? 규제시켰다. 됐죠? 안전표지 종류 뭐다? 주의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규제표지. 해당되지 않는 건 몇 번이요? 1번. 경계표지 되겠네요. 그냥 암기하면 너무너무 쉬운 것들이죠. 자, 답은 1번이에요. 자, 5번. 고속도로 외의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적재 중량 3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 아, 통행할 수 있는 차로 물어봤네요. 어디예요? 고속도로 외네요. 편도가 4차로예요. 자, 중앙선 중심으로. 이게 중앙선이라 보고요. 편도가 4차로예요. 한쪽 차로가 4차로. 셋, 4개. 맞죠? 중앙선 가까운 데가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네요. 됐죠?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죠, 우리가? 중앙을 중심으로 반을 나눠서 왼쪽에 해당되는 차로를 무슨 차로라고 했어요? 이쪽 차로를. 이거를 1차로에 가까운 차로를 왼쪽 차로라고 얘기했고요. 4차로니까 반 나누면 2차로잖아요. 2차로를 중심으로 1차로에 가까운 쪽을 왼쪽 차로라고 얘기했고 거기를 대응하는 나머지 차로를 우리가 오른쪽 차로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왼쪽 차로는 어떤 차가 다닌다? 아, 빠른 차가 다닌다. 그렇죠? 오른쪽 차로는 느린 차가 다닌다. 그리고 빠르고 느린 거에 대한 기준은 자동차 관리 법령상 어떤 거예요? 5가지 차가 있잖아요. 어떤 차요?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맞죠? 그 다음에 특수 자동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 용암물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승용 자동차하고 승합 자동차가 어떤 차에 포함된다? 아, 빠른 차에 포함된다. 그렇죠? 나머지가 느린 차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승합 자동차 중에 대형 자동차, 대형 승합 자동차는 36명 이상 인원이 승차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 길이가 9m니까 굉장히 크다.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디로 간다? 느린 차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대형 승합은 어디로 간다? 느린 차로 간다. 이거는 제가 이론 시간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 중에 뭐예요? 일반 도로에서 화물 자동차니까 느린 차잖아요. 느린 차. 느린 차는 어느 차로 통과해야 돼요? 오른쪽 차로. 오른쪽 차로는 3차로 아니면 4차로네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겠어요? 4번. 3차로가 되겠네요. 요거는 나름대로 이론을 알고 계셔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5번이요. 답은 4번이에요. 자, 6번이요. 자, 운행산의 안전 기준을 넘어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운행산의 안전 기준, 어떤 기준들이 있겠죠, 당연히. 승차 인원이나 적재 용량이나 적재 중량에 관해서요. 근데 이 승차 인원을 넘어서 가는 경우, 어떤 경우에 특별하게 뭐 전기공사 하거나 뭐 수도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공익을 위한 공사들 하거나 또 적재한다. 적재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분할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전봇대 같은 거 잘라서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초과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출발할 때의 관할 뭐예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다. 답은 3번이에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승차하거나 적재할 수 있습니다. 요건 하나 암기해 놓으시자고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었어요. 자, 6번, 3번이었고요. 답은 자, 7번 볼게요. 다음 중 일시정지하여야 한대요. 일시정지하여야 한 장소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볼게요. 1번. 자,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일시정지하면 안 되고 여기 뭘 해야 됩니까? 여기는 서행해야 돼요. 두 번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입니까? 바로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답은 2번이에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3번.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는 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것,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행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행하는 장소, 요거 서행.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규제 표시를 해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천천히 여기 뭐 슬로우 이렇게 써놓은 거 있을 거예요. 표지 중에. 그래서 여기서는 서행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시정지하의 장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은 뭘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서행하는 장소. 맞죠? 서행하는 장소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고봉선 선생님 기억나세요? 고봉선 선생님이 배삼용 선생님하고 뭐 했어요? 고수업 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비 내고 겨우 하고 외쳤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서행해야 되는 장소, 도로에 구부러진 곳. 맞죠? 그 다음에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그 다음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렇게 서행 표시한 거. 그렇죠? 요 5곳은 뭐 해야 된다? 서행하는가. 요거를 좀 암기하고 가시자고요. 이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일시정지할 장소거든요. 그건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나머지는 뭐 해야 된다? 서행해야 되는 장소다. 체크하시자고요. 자, 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는 물어봤어요. 이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암기를 반드시 하세요. 자, 보통면허의 종류에는요.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자, 1종 보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보통이 있어요. 이렇게 먼저 좌측을 왁구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동차 관리 법령상 크게 자동차는 몇 개로 나눈다 했어요? 5개로 나눈다 했잖아요. 용암물이 되게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 함, 물, 트, 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됐죠? 여기서 맨 앞과 맨 뒤인 용인은 뺍니다. 용인은 됐어요? 이건 당연히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 물, 특이 해당되는데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예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군부대가 있어요. 근데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15일 보름에요. 12번씩 열무김치를 담가 먹어요. 거기가 열무김치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열무김치를 살 때는요. 얼마씩 사요? 3.5톤씩 산대요. 다시요. 군부대에서는 사람이 많아서 보름마다 15일이죠. 몇 번씩 12번씩 뭘 담가 먹는데요? 열무김치를 담아 먹는데요. 열무김치를. 그래서 열무김치를 살 때마다요. 열무김치를 살 때마다 얼마씩 산대요? 3.5톤씩 산대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하나 암기하고 계시자고요. 이렇게밖에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많이 머리를 써봤는데도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물특은 여기만 이제 미미예요. 미미. 그래서 일종 보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승합자동차 15인 이하고요. 그렇죠? 화물 자동차는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적재 중량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특수 자동차는 총 중량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총 중량은 공차 중량, 그 차 자체 무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실을 수 있는 적재 중량을 합친 걸 우리가 총 중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수 자동차는 총 중량이라는 걸 위주로 쓰고요. 화물 자동차는 적재 중량의 말을 써요. 되셨어요? 그래서 12
적재 중량이 12톤 미만이고요. 총 중량이 특수자동차는 10톤 미만이에요. 2종 보통의 경우에는 승합자동차는 10인 이하고요. 적재 중량이 4톤 이하, 그 다음에 총 중량이 3.5톤 이하예요. 됐죠? 요거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가시자고요. 자, 2종 보통 운전면허예요. 자, 문제가 뭐예요? 총 중량. 총 중량이 몇 톤? 3.5톤, 4톤. 아, 답이 몇 번이야? 1번. 이런 식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승차정원 10인 이하. 맞죠?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그다음에 원동기 당연히 이 두 개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좀 정리를 해 놓으시자고요. 다시요. 1종 보통, 2종 보통, 용암물이 특이하다, 용이 없애고. 맞죠? 군부대가 사람이 많아서 보름마다 12번씩 열무김치 담가 먹는데 열무김치 살 때마다 얼마씩 산다? 3.5톤씩 산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 암기하고 가시자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자고요. 자, 9번이에요. 다음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뭘 생각하시면요. 김경호 생각해요. 김경호! 가수 있으시죠? 그분 생각하시면 돼요. 김경호예요. 경상이 5위예요. 5점이에요. 5점. 자, 경상이 5점부터 시작해요. 됐죠? 5점 중심으로 김경호가 목 관리하러 뭘 먹었어요? 오이 먹었대요. 오이. 부상신고는 2점이야. 됐죠?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곱하기 3하고요. 여기서 곱하기 6을 해서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경호 기준으로 해요. 곱하기 3하니까 중상신고는 몇 점이에요? 15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곱해요? 6을 곱해요. 그래서 90점이 돼요. 됐죠? 이거 외우셨어요? 맞죠? 사망, 중상, 경상, 부상 신고. 됐죠? 이 중에서 김경호 기준 밑에 5이 곱하기 3, 그 다음에 곱하기 6.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중상 한 명마다 30점이라 15점. 답 2번이에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김경호 하나 기억하고 가시자고요. 자, 10번. 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때 부과되는 벌점 얼마냐면 이것도 암기해줘. 수치 문제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의미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그리고 0.08% 미만을 우리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좀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310페이지예요. 310페이지 문제 10번인데요. 해설은 정확하게 100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답이요. 80점으로 되어 있어요. 3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1번으로 좀 바꿔주세요.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아주 자세히 본다고 했는데 요걸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거기 보면은 1번인데 거기 3번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10페이지. 요거 해설은 맞는데 답이 틀렸어요.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벌점 몇 점이다? 100점이다. 그러니까 1번이고요. 자, 11번.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은 이것도 숫자 나왔잖아요. 외워야 돼요. 뭔지 아세요? 오이 먹고 업무상 과실하고 중대한 과실 했어요. 뭐예요? 오이 먹었대요. 뭐예요? 오이. 오이 많이 나와요. 오이예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음 몇 번이야? 2번입니다. 이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알고 계실 거.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를 아세요? 징역은요, 노역을 하는 걸 징역이라고 그러고요.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의 상식이니까 좀 하나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사상에 이르겠다. 뭐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답 2번입니다. 자, 12번이요. 다음 중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침범이라는 얘기 자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떻게 내가 의도했다. 그렇죠? 아니면 또 고의적이다. 이런 표현들 또는 내가 뭐 과실을 범했다. 이런 것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지문 보시자고요. 1번. 고의 또는 의도적인 중앙선 침범. 이거 중앙선 침범 맞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했으니까요. 2번. 커브길 과속운행으로 중앙선 침범했대. 어떤 면이에요? 과실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다 맞아요. 이것도 중앙선 침범 적용돼요. 자, 3번. 고속도로에서 유턴 중 사고 발생 시 중앙선 유턴하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이것도 말 그대로 과실 문제. 그렇죠? 아니면 좀 고의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3번은 당연히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되고요. 4번. 충격에 의한 중앙선 침범. 나는 멈춰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뒤에서 박는 바람에 추돌하는 바람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중앙선을 넘어갔다. 이거는 내 의도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답 4번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약간 좀 상식적인 문제예요. 잘 읽어보시면. 자, 다음 문제요. 자, 13번.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음주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몇 프로 이상이랬어요? 0.03%. 잘 나온다 그랬어요. 답 2번이에요. 그냥 암기하시는 거죠. 자, 14번. 다음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어요. 자, 목적은 하나 써놓으세요. 목적이라는 건 큰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공익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물어봤는데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즉 사익이죠. 사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자고요. 써놓으시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약간 좀 공적인 면이 있어요. 공익적인 면. 자, 2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이윤 추구. 개인의 이윤 추구했네. 이거 목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은 몇 번이겠어요? 2번이겠네. 됐죠? 자, 공공복리. 공익의 목적이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한다. 전반적인 어떤 공익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라는 거. 자, 목적은 공익적인 면이다. 사익은 답이 아니다. 그거 하나 판단하시자고요. 자, 15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는 사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면요. 요거 하나 써놓으시라고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이에요. 운수 사업 법에 의하면 이 운수 사업을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첫 번째 뭐냐면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고요.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는 약식 쓸게요.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세요. 운수 사업의 종류는 운송 사업, 운송 주선 사업, 운송 가맹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운송은 뭐야? 돈 받고 운송해 주는 거 맞죠? 운송은 이거 주선하는 거잖아요. 맞선을 뭐 주선한다, 중개해 주고 대리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운송 가맹 사업은 어떤 가맹점에 속해서 말 그대로 사업을 운송 사업을 하는 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개 대리하는 사업이니까 뭐예요? 주선한다. 그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 문제 중에서 나름대로 좀 답을 유추할 수 있어요. 문제 중에 답이 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거 하나 좀 알고 계세요? 자, 15번에 운송 주선 사업이 정답이었고요. 자, 16번 봐요. 다음 중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좀 약간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이 모르시면 그냥 찍으시면 되고, 알면은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 되셨죠? 자, 볼게요. 이 대상, 이 신고라는 건 약간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좀 경미한 사항을 우리가 신고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근데 그거 아닌 거죠. 자, 1번 상호의 변경. 이것도 이제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 변경 신고 대상으로 봐요. 법적으로. 2번 법인 사업자 대표자의 변경. 이것도 뭘로 봐요? 변경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그다음 3번 화물 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이거 취급소를 설치하고 폐지한 것도 그것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신고의 대상으로 봐요. 자, 4번 화물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리 법령상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요합니다. 이거는 신고만 하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 17번. 17번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령에서 규정하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화물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물었어요. 밤새도록 주차할 수 있는데 최대 적재량이 얼마냐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일하시면서도 남대로 휴식도 좀 취하셔야지 일만 하다가 일로 밤새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뭐요? 일로 밤새면은 굉장히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일로는 밤새지 마세요. 아시죠? 일로 몇이에요? 15. 1.5톤 이하일 때 우리는 밤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일로 밤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체크. 답 2번이에요. 자, 18번.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되어야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중 특별 검사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통상적으로요.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신규 검사, 유지 검사, 그다음에 특별 검사. 근데 이 특별 검사는요. 어떤 경우에 받냐면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을 뭐 사망을 이렇게 했던가,
아니면은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그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특별검사를 하거든요. 자, 특별히 하는 검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늦게 해야 돼요? 빨리 해요? 특별한 거니까. 빨리 해야죠. 그래요. 특별검사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81점이에요. 다음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특별검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81점. 우습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보고 이거 생각난다니까요. 저는 그냥 제가 여러분께 뭐 웃음을 제공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께서 시험 문제 보고 특별검사? 아, 그때 그 교수님이 그냥 빨리라고 체크해서 빨리 해야 된다. 빨리 81점 체크만 하면 돼요. 그거 정답이니까요. 됐죠? 그냥 이런 거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거 위주로 자꾸 돌려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18번에 3번 81점이에요. 자, 19번이에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은 화물 자동차를 어느 위치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해야 되는가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화물차예요. 화물차. 화물차가 있고 여기가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석이 있어요. 맞죠? 운전석 있고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게시해야 되느냐 하면은 운전석 중심으로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즉 운전석에서 봤을 때 오른쪽 앞창 위에다가. 그렇죠? 앞창의 오른쪽에다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어떻게 한다? 게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답은 1번이에요. 운전석 중심으로예요. 다음에 20번 볼게요. 다음 중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물어봤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1번. 운수 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당연히 공제 사업에서 하겠네요. 됐죠? 자, 2번.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당연히 공제 조합에서 하겠네요. 자, 3번.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의 시행, 운전 적성 정밀 검사는 누가 하냐면요. 어디서 하냐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답이 몇 번이게? 3번이겠네요. 자, 4번 마저 볼게요.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이거는 공제조합에서 하겠네.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된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21번입니다. 21번. 자동차 관리 법령상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차량 기산일을 물어봤어요. 자, 차량 기산이에요. 자, 이 차량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차 나이예요. 차 나이는 언제서부터 내가 기산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제작 연도에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등록을 했어요. 만약 이날 등록을 했단 말이죠. 등록을. 그러면 차 나이의 기사일은 언제부터 하냐면은 이 등록한 날, 즉 최초로 신규 등록한 날 있잖아요. 그 등록일을 중심으로 차 나이를 기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때의 차 나이는 요 연도의 최초 말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21년 언제요? 12월 31일이죠.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차 나이를 기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작 연도의 최초 말일에 우리가 차량 기산이 되는 거예요.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연도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최초의 신규 등록일 날 기준으로 기산하고요.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제작 연도의 말일에 등록을 한다. 그때부터 기산을 한다는 거. 답 1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중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동차 검사 종류 뭐 있다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임신하면 와이프가 투정 부린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가지고 드라이브 시켜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검사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자동차 검사, 임시 검사, 신규 검사, 또 뭐 있어요? 튜닝 검사, 그다음 정기 검사, 수시 검사는 해당이 없네요. 답 3번이요. 23번. 다음 중 자동차 관리 법령상 자동차 정기 검사의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어봤어요. 정기 검사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잖아요. 기간 만료일이면요. 요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요. 쉽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한 달.
전후로 한 달, 그 다음에 얼로요? 후로 한 달. 한 달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은 약 얼마냐면 이제 30일에서 31일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31일 이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 유효기일 만료일 전후 각각 며칠이다? 한 달. 그냥 31일. 다음 몇 번이에요? 3번. 암기하는 문제예요.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한 달 이내 하면 언제? 검사 유효 만료일 날 검사 받은 것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번은 3번이었고요. 자, 24번 갑니다. 다음 중 도로 법령상 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봤어요. 자, 도로 법령상 도로에는 뭐 일반국도, 고속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한 3개 정도 기억하면 되죠. 뭐죠? 사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농도. 요 3개 정도는 도로 법령상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나 기억하시자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흩날린다. 뭐가 흩날립니까? 주로? 먼지가 흩날려요. 답은 3번이에요. 이런 문제 나옵니다. 먼지. 그냥 뭐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 이런 거 틀리시면은 붙을 재간이 없어요. 26번. 운송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봤어요. 자, 운송장의 기능 뭐예요? 여러분 택배 상자 보면 이렇게 요즘에 그 스티커형 운송장이죠.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그 운송장의 기능이 뭐냐? 그래서 이것도 운송장의 기능이 많은데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거 몇 개만, 한 2개만 정도만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맞죠? 운송장의 기능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건 이거 현금 영수증 기능. 자, 현금 영수증은 누가 발행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현금을 내가 냈을 때 사업자 있죠. 사업자가 발행해 주는 게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이거는 운송장의 기능과 상관이 없다. 하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운송장의 기능에서 수익권 관리 자료가 되지만 뭐다? 지출금 관련 자료는 뭐랑 해당이 없다? 운송장의 기능과 상관이 없다. 요 2개만 여러분께서 눈으로 찍고 가시자고요. 자, 운송장의 기능,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금 영수증 기능 없다. 지출금 관련 자료에 대한 기능은 없다. 뭐만 있다? 수익금 잔리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출금 관련 자료 해당 없고 현금 영수증 기능은 운송장의 기능과 상관이 없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자고요. 답은 3번이에요. 자, 27번. 운송장을 기재할 때 송화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죠. 기재사항이 아닌 거 한번 볼게요. 자, 송화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 그 택배 그 상자 위에다 붙인 그 스티커 있잖아요. 그거 보시는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수화인 받는 사람 주소 나오나요? 전화번호 맞죠? 그 다음에 물품의 품명 같은 거 나오나 안 나오죠? 수량 가격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에 접수일자 배달 예정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화 담당자. 그렇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해당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집화 담당자. 송화인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집화 물건을 모으는 데 있잖아요. 택배 말 그대로 이거 배달하기 전에 배송하기 전에 그 단계에 그 모이는 데 있잖아요. 그 거기서 기재사항이 바로 접수일자 배달 예정일이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송화인의 기재사항은 이런 것들이고요. 자, 28번. 포장의 개념 중 물품 개개의 포장, 낱개 포장을 이르는 말. 개개의 포장, 뭐겠어요? 답은 그냥 개장. 답은 2번이겠네요. 그렇죠? 문제 중에 답이 있었어요. 자, 포장의 개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포장, 개장, 내장. 이거는 화물, 내장, 화물 내부에 하는 거를 내장. 이거를 내부 포장이라 한다. 외장은 뭐다? 겉포장, 외부 포장. 이거 외부 포장. 그다음에 개장은 낱개 포장, 말 그대로 개개의 포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답은 이제 개장이었어요. 자, 29번. 특별 품목에 대한 포장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경우 내용물이 파악되면 안 되죠. 분실 도난. 가뜩이나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 훔쳐갈 염려가 많 크잖아요. 그래서 절대 파악되면 안 되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해야 돼. 답은 1번이겠네요. 됐죠? 자, 나머지 한번 보시자고요. 뭐 식품류 등의 경우에는 스티로폼으로 포장하는 원칙으로 한다. 나름대로 어떤 부패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티로폼이 없는 데는 비닐로 내용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 후 두꺼운 골판지 상대로 포장을 집화한다라고 했고요. 다음 3번.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에는 아이스박스 사용하고 가구류는 박스 포장하고 모서리 부분 에어캡으로 포장하고 면책 가격. 나름대로 좀 상식적인 얘기. 그렇죠? 자, 휴대폰 고쿠폰 어떻게 된다? 내용물 파악하면 안 된다. 답 1번이에요. 자, 30번. 다음은 일반 화물의 취급 표지이다. 틀린 것. 이것도 물어봐요. 그림 주고
나름대로 무슨 내용이냐 물어봅니다. 이 표지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적재 제한. 적재하는 거 중량의 최대적 중량 제한이 있는 거 그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뭐예요? 회전 금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굴림 방지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굴리지 마라 이 소리예요. 적재 단수는 요 위에다가 어떻게 어느 정도 동일한 화물을 몇 개 올릴 수 있니라고 하는 제한. 그만큼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고요. 적재 금지는 그 위에다가 물건 쌓지 마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림들, 요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저 책에 교재에서 보시고 좀 눈으로 좀 몇 번 이렇게 보시면은 답 체크하실 수 있어요. 답은 뭐였어요? 회전 금지가 아니라 굴림 방지 2번이었어요. 자, 31번. 화물 취급 전 준비 사항으로 취급 전이에요. 옳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위험물, 유해물 취급할 때는 반드시 보호구 착용하고 안전모는 턱끈을 매어 착용하는 거 당연하겠죠. 2번 보호구에 자체 결함은 없는지 또는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3번 유해 유독함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위험에 대비한 약품, 세척 용구 등을 준비한다. 맞아요. 한 4번. 답이 4번 같아요. 작업 도구는 해당 작업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넉넉히 준비합니까? 아니죠. 작업 도구는요. 내가 작업에 필요한 만큼만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수량만큼. 31번. 32번이죠. 이제. 화물의 하역 방법 중 물건 내리는 거죠.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1번. 물품을 야외에 적치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덮개로 덮어야 된다. 맞죠? 2번. 화물을 한 줄로 높이 쌓지 말아야죠. 왜? 붕괴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맞고요. 3번.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화물 더미 적재 순서를 준수하여 화물의 붕괴 등을 예방한다. 화물 더미 적재 순서.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거는 아래 쌓고 가벼운 거는 위에 쌓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준수하는 거 맞죠? 자, 4번.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 되는 화물 더미와 인접 화물 더미. 자, 2m가 됐어요. 여기도 2m가 됐어요. 그렇죠? 화물 더미인데 이 밑부분 있잖아요. 이 밑부분에 대한 간격은 5cm가 아니라 이거 10cm예요. 10cm 이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거 뭐예요? 수치 문제예요, 그냥. 10cm입니다. 요 밑부분에 화물과 화물 사이의 밑부분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10cm로 해야 된다. 답은 4번이에요. 10cm 이상. 자, 32번이고요. 자, 33번. 단독으로 화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 성인 남자 기준으로 계속 작업 시 인력 운반 중량 권장 기준은 얼마인가? 요거는 제가 하란 대로 좀 써놓으시고 암기 좀 하시자고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계속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시 작업이에요. 그리고 남자예요. 자, 여자예요. 자, 단독으로 화물을 운전하라고 할 때요. 자, 보세요. 계속 운반하고 일시적으로 운반해요. 자, 계속 운반할 때랑 일시적으로 운반할 때랑 어느 게 중량이 더 작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시적인 것보다는 계속적인 게 중량이 작을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자부터 시작해. 5부터 시작해요. 5단위로 갑니다. 5, 10, 15, 20이에요. 자, 여자 기준으로 계속은 5, 10, 15, 20 그대로 갔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자, 계속이 무거워요? 일시가 무거워요? 일시 한 번에 좀 무거운 거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일 때는 계속일 때는 5만 플러스 시키고요. 일시적으로는 좀 더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0 플러스 시켜요. 그러면 남자는 얼마예요? 10에서 1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25에서 30이에요.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자, 계속 일시 남자 여자 몇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5, 10, 15, 20. 계속 날르니까 일시적인 것보다 키로수는 낮아야 되잖아. 몇 킬로? 5킬로. 일시적인 거 10킬로 더하면 답이란 얘기예요. 근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 뭐예요? 계속 작업할 때 얼마예요? 10에서 15킬로. 답 1번이네. 요거 좀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시 작업이라는 것은 시간당 2회 이하를 얘기하고 계속은 시간당 3회 이상을 얘기한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암기를 하나 하시자고요. 되셨죠? 34번. 팔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방식 중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여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팔레트 같은 거 이제 물건 쌓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팔레트라고 얘기하는데 요 모서리 있잖아요. 이 가장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높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물건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가장자리 요거 있잖아요. 요 가장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주연이라고 그러고요. 주연을 어떻게 해다 높였다, 업시켰다 해서 업라고 그래요.
이게 업이라는 의미예요. 가장자리를 업 시켰다. 가장자리 이거보다 이걸 주연이라고 그러고 높게 했다. 뭐다? 업 시켰다. 업. 그래서 답은 뭐예요? 주연 어프 방식 1번이 돼요. 그렇죠? 요것도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바로 골라낼 수 있어요. 34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35번이요.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자,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 뭐예요? 쫓아하셔야죠. 너희요, 높사, 축십. 맞죠? 너희요, 높사, 축십. 40목은 총각 중이 배고파도 회 먹었는데 그 길이가 무려 얼마였어요? 16.7m 어떻게 해서 초과했다 했잖아요. 길이가. 맞아요? 너비가 2.5m 초과하는 거. 너비를 다른 말로 우리가 폭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높이가 4m 초과하고 축중량이 10톤 초과. 그 다음에 총 중량이 40톤 초과. 그 다음에 길이가 16.7m 초과할 때 고속도로 운행 제한한다. 맞죠? 자, 1번부터 봐요. 적재물 포함하면 차량의 높이가 4m 초과. 맞죠? 다 몇 번이에요? 1번이겠네. 맞죠? 나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희요 녹사 축시 40목은 총각 중 길이 16.7m. 그거 하나 암기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36번. 화물의 인수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인수 요령에 대한 거 한번 보시자고요. 자, 도서 지역의 경우. 이 도서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하면 섬 지역의 섬. 울릉도, 제주도 같은 섬 있잖아요. 그걸 도서 지역이라고 그래요. 차량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아 착불로 거래 시 운임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운행을 양해를 얻어 운임 및 도서료는 선불로 처리한다. 맞죠? 맞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음 2번. 집화 자재 품목. 금지 품목. 어떤 것들이에요? 위험물이라든가. 맞죠? 이런 거 화약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취지를 알리고 양해를 구한 후 정중히 거절해야죠. 그거 화물 인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고요. 다음 3번.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이게 틀렸네. 운수한 시점이 아니라 물품을 인수하고 뭐예요? 운송장을 교부한 시점부터 책임이 발생됩니다. 교부한 시점부터. 요거는 하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인 경우 그 지역에 적용되는 부대 비용을 수하인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이해를 구한 후 인수한다.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36번. 자, 37번 봐요. 다음 중 자동차 관리 법령상이에요. 특수 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자, 특수 자동차는요, 되게 특수해서요. 사람들이 자꾸요, 뭐 해가요? 견인해가요. 다시요. 특수 자동차는요, 굉장히 특수해서요, 자꾸 어떻게 해요? 견인해가요. 됐어요? 자, 그래서 특수 작업형, 군안형, 그 다음에 견인형. 그래서 특수 자동차의 종류는 이 세 가지가 돼요. 답은 특수 용도형이에요. 잡고 뭐예요? 견인해 간다. 3번이었고요. 자, 38번 봐요. 다음 중 총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로 가장 많고 일반적인 트레일러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화물차예요, 화물차. 이 화물차의 앞부분을 즉 결국은 이제 끌고 간다고 그래요. 짐을 끌고 가는 걸 우리가 뭐냐면 트랙터라고 그래요. 트랙터. 끌고 간다. 그다음에 트레일러. 말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짐칸 있잖아요, 이거 짐칸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우리가 트레일러라고 그러는데 이 트레일러의 종류가 이 자체적으로 화물 중량을 떠받칠 수 있다. 그러면 트레일러 자체에 화물 중량을 떠받칠 수 있다. 이걸로 뭐라고 하면 우리가 풀 트레일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화물을 떠받치지 못하고 트랙터에 의존해서 일부분만 떠받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미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요거 한쪽만 의지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세미 트레일러고요. 그 다음에 긴 폴대 있잖아요. 막대기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경우가 이 트레일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막대기 자체가 트레일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뭐라면 막대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폴 트레일러라고 그래요. 폴. 그 다음에 돌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소고기 달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화물 자체를 내가 지지한다. 이 자체적으로 풀 트레일러. 트랙터에 의존해가지고 일부만 지지한다. 세미 트레일러. 그 다음에 막대기처럼 길 자체로
그 자체가 트레일러가 된다. 폴 트레일러, 그 다음에 돌리는 달구지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잖아요. 어느 거예요? 풀이에요, 셈이에요? 그렇죠, 셈이죠. 그리고 가장 많고 일반적인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거 좀 체크하시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39번. 이사 화물 표준 약관의 규정에 따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인수를 거절할 수 없대요.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는 의미죠. 국어가 참 어려워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자고. 1번. 동식물, 미술품, 볼동품 등 운송의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 거절할 수 있겠네요. 2번.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인수 거절할 수 있겠어요. 다음, 위험물,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거 인수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자, 4번, 답 4번이겠네요. 일반 이사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 거리 등에 따라 운송이 적합하대요. 당연히 이거는 인수를 거절 못하겠죠. 이건 인수를 해야 돼요. 답은 4번이에요. 풀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지문 중에. 자, 40번. 택배 표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요. 일반 지역 도서 상간 벽지는 각각 며칠 이내에 운송물을 인도해야 되는가. 인도 예정일이 있다 그러면 그날에 말 그대로 인도하면 되고요. 인도 예정일이 없잖아요. 자, 웃겨요. 제가요 일만 했어요. 일만 했는데요. 사업이 도산했어요. 망했어요. 참 이상해요. 난 정말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근데 사업이 도산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일반 지역은 뭐야? 2일이고요. 도서, 상간, 벽지 지역은 3일이에요. 일만 했는데 도상했어요. 망했어요. 참 이상해요. 됐죠? 2, 3일이에요. 자, 답은 몇 번이죠? 답 4번 되겠네요. 됐죠? 자, 숨가쁘게 좀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좀 쉬겠습니다.